서울특별시 동작구. 안녕하세요. 만성질환 관리에 마늘 보양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이경희 씨입니다. 과거 고지혈증, 고혈압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쳤고 가슴이 쉽게 두근거렸다고 하는데요.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던 이경희 씨. 마늘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걸 알게 된 후 마늘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집안 곳곳에 있는 각종 마늘. 몸이 냉한 편이어서 제가 배탈이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마늘을 먹고 그런 증상도 없어진 것 같아요. 마늘이 저한테는 딱이에요. 그렇다면 이경희 씨가 마늘로 어떻게 건강을 챙기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밥을 지으려 쌀을 준비하는데요. 불린 쌀에 콩을 넣고 마늘도 듬뿍 넣어줍니다. 밥에다가 마늘을 넣어서 이렇게 밥을 지으면 단맛도 있고 풍미가 좋아져서 밥이 맛있어요. 또 마늘로 뭔가를 준비하는 이경희 씨. 각종 채소를 먹기 좋게 손질한 다음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통마늘을 구워줍니다. 생마늘을 그냥 먹으면 매운데 이 후라이팬에다가 이 마늘을 살짝 부어서 주면 마늘의 매운맛도 없어지고 풍미도 좋아요. 단맛도 나고요. 마지막으로 발사믹 식초, 꿀을 넣어 드레싱을 만들어주는데요. 아, 마늘을 가득 넣은 싱그러운 샐러드군요. 이번에도 마늘을 활용해 마늘 들깨 나물 무침을 만드는데요. 먼저 나물을 데쳐주고 데친 나물을 깨소금으로 밑간해줍니다. 저는 나물 무칠 때 마늘을 꼭 넣어요. 구운 통마늘과 들깨가루를 넣고 무쳐주면 고소한 마늘나물 완성! 혈압과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된 마늘 요리 한 상입니다. 마늘을 꾸준히 먹어서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졌어요. 저처럼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약도 꾸준히 드시면서 식습관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먹음직스러운 마늘 요리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저거를 하루에 다 드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그럼 일주일 진지 한 달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 해서 드신 걸 다 모아서 보여주신 겁니다. 네, 예전 노래 중에 이런 가사 있었잖아요.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네. 정말 나 마늘을 마늘! 네. 마늘 사랑했잖아. 여기 계셨어요. 진정으로 마늘을 사랑했던 우리 사례자께서 네. 나오셨습니다. 네. 고지혈증과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에 정말 마늘을 사랑하셨는데 육개장 먹고 힘났구나. 애드립이 막 나오네요. 네. 아, 지금 힘이 뻗쳐요. 네. 박경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알리신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항산화, 항염 작용이 아주 큰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사례자처럼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혈중 지질 감소 그리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몸에 좋다 이러면 막 이렇게 약간 좀 농축액 형태로 고농도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중에 일반적인 질병이 없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성분의 효과와 약의 효과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이 소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혈전 생성을 적게 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농축액이나 이런 걸 드실 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혈이 중요한 상태가 있죠. 수술 앞두신 분들 그런 분들도 반드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만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아, 이상하네요. 네, 얼마나 하루에 섭취하면 좋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얼마나 섭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늘의 권장 섭취량은 보통 하루에 2쪽 정도 내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는요, 매일 마늘을 2쪽 정도 먹었을 경우에 건강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험이 있거나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생마늘 드시지 말고 꼭 익혀서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함께 마늘 먹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하면 한쪽부터 시작하셔서 드시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늘이요 좀 익혀서 2쪽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조리법에서 다양하게 활용해서 드시는 것으로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 몸에 맞는 보양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양식이 간절한 두 번째 분도 함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얼굴이 달아오르고 열이 뻗쳐요. 이런 네. 분들 많이 계시죠? 저게 갱년기 증상으로 저런 증상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화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제가 지금 막 요즘 얼굴이 막 달아올라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럴 때도 속은 이게 냉하고 오더라고요. 얼굴은 달아오르시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상하네요. 여러 가지 증상이 지금 혼합되는 것도 같은데 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인가요? 네, 여름철에 유독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체질적으로는 소양인 체질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양인 체질 분들은 여름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음주를 많이 했다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또 입도 마르면서 변비와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을 같이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단지 여름뿐만이 아니라 갱년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상선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뭐 소음인 얘기 나왔었고 지금 또 소양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음인 양인이면 뭐 냉하다 열하다 이런 뜻인 거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몸이 찬 체질인지 열이 많은 체질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혀로 보는 설진이에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혀는요, 다몽색을 띠고 백태가 골고루 올라와 있는데 내 몸이 차다, 이 냉증일 경우는요, 혀의 색이 조금 더 담담한 색, 또 때로는 창백한 색을 띠게 됩니다. 침분비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점액이 많아지게 되고 또 백태가 많이 끼는 경우도 있죠. 또 혀가 부어가지고 치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열한 경우는요, 진액이 많이 손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혀의 색 자체가 조금 더 진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혀가 건조해지면서 갈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진액이 손상되니까 입도 마르고 또 구취도 동반하게 되겠죠. 이런 혀의 모양과 또 혀의 상태와 내 몸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냉체질인지 열체질인지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교수님 처음 뵀는데 좀 설진이라 그러죠. 요거를 혀를 좀 검사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방송상 참 이렇게 어떤 체질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처음 속살을 한번 재롱 씨의 메롱이네요. 하얀 네. 것도 같고. 또 어떤가요? 김재롱님 혀를 보면은요, 혀의 색이 약간 담담하고 창백한 색이에요. 냉한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태가 지금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습담이 끼어 있는 소화기 장애도 살짝 있을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네. 오늘 잘 나오셨네요. 지금 보양식 몇 개 더 준비돼 있으니까 네네.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많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소음인 같은데 화가 날 때는 아까처럼 막 얼굴이 달아오르고 막 열이 뻗치거든요. 그럼 소음인인데도 화날 때만 소양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체질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요. 아무리 이제 체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화가 날 땐 누구나 얼굴에 열이 올라갈 수 있고 예. 또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하나의 증상만으로 체질을 감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보면은 주변에도 정말 뭐 열 뻗친다, 열이 막 올라와서 얼굴이 달아오른다 이런 증상 호소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에 근데 열은 뻗치는데 땀은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박 교수님? 네, 대개는 이제 만성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약간 불안정해져서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박주아 아나운서님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 이외에도 아주 드물게 이제 질병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무한증이라고 해서 이제 땀샘 기능이 잘 되지 않아서 땀을 정말 흘리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이라던가 폐경기 여성분들이 안면 홍조라 그러죠. 혈관 운동성 이제 홍조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서 얼굴만 막 달아오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이 진행돼서 이제 말초신경병증이 생긴다거나 다른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땀이 나지 않으면서 달아오르거나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얼굴이 달아오르고 열이 뻗치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보양식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열어볼게요.
자, 이냉치열 보양식인데 이제 앞에 이자가 뭐뭐로서란 뜻이니까 차가운 것으로서 뜨거운 걸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서늘한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열을 잡아주는 건데 다만 이제 이게 냉이라 그래서 너무 찬 음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는 열은 잡아주되 소화기는 보호하는 서늘한 음식으로 열을 잡아주되 지나치게 차지 않게 또 기름기라든지 자극이 적은 이런 음식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